돈을 모으기 위해서 때로는 돈을 빌려야 할 때도 있습니다. 이상하게 들리신다고요? 이번 시간에는 왜 돈을 빌려야 하는지, 어떻게 빌려야 하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빚은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상황에 맞추어 적절하게 빌리는 돈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부채로 인해 자신의 삶의 목표를 달성하고 나아가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좋은 돈 빌리기도 있는데요. 청년 창업 자금을 빌리는 경우가 그 좋은 예라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현재 소비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돈을 빌리거나 일확천금과 같은 한방 투자를 노리고 빌리는 경우는 나쁜 돈 빌리기라 할 수 있죠. 현명하게 돈을 빌리기 전 나는 어떤 목적으로 돈을 빌리는지, 그 빚을 충분히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를 꼭 체크해야 합니다. 금융기관은 대출 가능 여부와 대출 금리를 결정할 때 그 사람의 신용 정도를 근거로 합니다. 신용은 쉽게 말해 돈을 잘 빌리고 갚을 수 있는 능력으로 빌린 돈을 잘 갚을 수 있는지를 근거로 대출을 해주는 것이죠. 따라서 신용관리가 무엇인지 알고 신용관리를 잘 해놓아야 하는데요. 신용거래. 꼭 신용카드가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많은 신용거래를 하고 있는데요. 휴대폰 요금 납부, 학자금 대출이자 납부, 가스비와 수도세 등과 같은 공과금 납부도 모두 신용거래니까요. 그렇다면 신용관리는 왜 중요할까요? 같은 회사에 다니고 경력과 연봉도 같은데 누구는 대출이 되고 누구는 대출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한 이유는 바로 신용 때문인데요. 따라서 평소에 신용관리를 잘 해야 하는 것입니다. 1,000만 원을 빌리는 데 있어 신용점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이자율이 보이시나요? 신용점수가 1등급일 경우에는 돈을 잘 갚을 수 있을 거라 판단되어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가 적용되지만 신용점수가 8등급일 경우에는 돈을 잘 갚을 수 없을 거라 판단돼 매우 높은 금리를 적용받습니다. 신용관리 왜 중요한지 이해가 가시죠? 그렇다면 나의 신용점수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본인의 신용점수는 나이스 평가정보, 코리아 크레딧 뷰로 외에도 토스, 뱅크샐러드,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와 같은 모바일 금융 애플리케이션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신용관리 꿀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대출 받기 전, 신용카드 결제하기 전 어떻게 갚을 것인지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웁니다. 둘째, 적은 금액이라도 연체를 하면 그 기록이 3년 동안 유지됩니다. 적은 금액, 짧은 기간이라도 연체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빈번한 현금 서비스는 신용점수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므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대출이 필요하면 반드시 제도권 금융회사를 우선 이용하고 불가피한 경우라면 해당 업체가 등록 대부업체인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다섯째, 연체가 발생했다면 연체 기간이 긴 것부터 빨리 상환해야 합니다. 연체 기간이 길수록 신용점수 회복 기간이 길어집니다. 여섯째, 자신의 신용점수를 1년에 3회 정도 무료로 주기적으로 확인하면서 신용점수가 낮다면 신용점수를 높이는 방향으로 신용거래 습관을 개선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여기서 잠깐 신용 관련 퀴즈 한번 풀어볼까요? 정답은 전부 X입니다. 신용정보를 조회하면 신용등급이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2011년부터 금융기관이 개인의 신용정보를 조회해도 신용점수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제도가 변경되었습니다. 소득이나 자산이 많은 것은 신용을 평가하는 요소가 아닙니다. 소득이 높을 경우 부채를 상환하기 용이하다는 점에서 신용관리에 유리할 뿐입니다. 대출 없이, 신용카드 이용 없이, 현금으로만 거래해서 빚이 없다고 신용점수가 높지는 않습니다. 신용평가 기준이 없어서 신용점수를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능력 범위 안에서 적절한 신용거래를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올바른 신용카드 사용법을 아는 것도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신용카드는 만 19세 이상, 가처분 소득 월 50만 원,
신용평점 6등급 이상일 경우 발급 가능합니다. 신용카드는 자신의 소득 규모에 맞는 신용카드 이용 한도를 정하고 충동구매가 심하면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금 서비스는 카드사별로 다르지만 보통 은행 대출 이자율보다 높습니다. 또한 현금 서비스, 카드론, 리볼빙 서비스를 자주 이용하면 신용점수에 악영향을 주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카드를 분실할 경우 타인의 부정 사용은 큰 손실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분실했다는 것을 알고 바로 대처할 수 있도록 휴대폰 결제 알림 서비스를 신청하세요. 또한 부정 사용으로 피해를 입을 경우 신용카드 회사에 분실 신고 이후부터 60일 이내에 보상 청구를 해야 합니다. 이때 반드시 신용카드 뒷면에 본인 서명이 있어야 보상 금액을 받을 수 있으니 서명을 꼭 하고 사진을 찍어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혹시 SNS를 하다 소액 대출, 급전 대출 등 광고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쉽게 돈을 빌려준다고 하는 것은 모두 불법이며 여러분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식 금융기관이 아닌 곳에서는 절대 대출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불법 대출을 받게 되면 원금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갚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절대 불법 대출을 이용하면 안 되지만 혹시 피해를 당했다면 112 또는 1332로 즉시 신고해야 한다는 것도 잊지 마세요. 돈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정부 지원 상품을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한국장학재단에서는 등록금 전액과 최대 150만 원 생활비를 2% 저리로 대출해주고 있습니다. 또 신용점수와 소득이 낮은 대학생, 청년은 서민금융진흥원의 햇살론 유수를 통해 생활비, 의료비, 교육비, 주거비 등을 연 최대 600만 원, 1인 최대 1,200만 원까지 낮은 금리로 빌릴 수 있습니다. SNS 대출 등에 현혹되지 마시고 꼭 안전한 상품 먼저 찾아보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사장에서는 돈 빌리기 원칙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첫째,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좋은 빚인지 생각해보기. 둘째, 안전한 방법으로 빌리고 상환 계획을 세운 뒤 성실히 갚기. 그리고 셋째, 좋은 신용 습관으로 자신의 신용도를 높이기. 돈을 빌리기 전에 이 세 가지를 반드시 명심하시고 꼭 실천해 봅시다.